안녕하세요. 케이라플레르의 김혜진입니다. 꽃다발을 준비를 했는데요. 꽃다발은 가장 이제 기본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다발은 이제 손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힘 조절이 가장 이제 중요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발이 제일 어렵다고 오랫동안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할수록 훨씬 더 이제 편해지죠.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컨디셔닝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집에 남은 소재들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 꽃 중에 하나예요. 줄리엣이라는 장미고요. 얼굴 하영이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이제 가든 장미 중에 하나여서 되게 이제 풍성한 느낌으로 이제 하실 때 좋은 장미예요. 이거로 웨딩 부케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인기 있는 장미고요. 그다음에 이 장미는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이제 장미인데요. 웨딩 드레스 드레스를 좀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항상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웨딩 드레스 장미는 거의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줄기가 이렇게 얇고 약간 선이 있는 거를 좋아하고,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줄리엣보다는 사실 이렇게 펼쳐지는 화형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고요. 얘는 다알리아. 다알리아 중에서도 이 복색 다알리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컬러도 좀 그라데이션으로 한 꽃에서 되게 여러 개의 색깔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좋고, 조금 다알리아 중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배초향이라고 하는 허브 종류인데 지금 길에 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화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데 얘도 길에 지금 많이 피어 있죠. 아벨리아라고 하는 꽃이에요. 한국 이름은 이제 댕강나무고요. 영어 이름이 아벨리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꽃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피고요. 꽃받침이 이렇게 붉은 빛으로 피는데 컬러가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가을까지 나오는데요. 가을에는 또 잎사귀가 이렇게 붉게 좀 물들어서 가을이 좀 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컬러가 이렇게 약간 오묘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추명국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이름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추명국, 또 일본 아네모네라고도 부르고요. 여름 아네모네라고도 부르고, 대상화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핑크 색깔이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추명국이고, 하얀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오늘 게 엄청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봉우리도 물에 잘 꽂아 놓으시면은 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잘 안 피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큰 봉우리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열리는데, 아주 작은 이런 애들은 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꽃시장에서는 살짝 피어있는 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다 피어있는 거를 또 구매하시면 이렇게 또 왔을 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핀 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의 카네이션인데요. 약간 시들었다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색깔을 이제 보셨을 때 자연색에서는 이제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컬러는 아닌데 카라멜 색상이라서 이름이 카라멜입니다.
저는 이 컬러를 되게 많이 쓰는 게요. 얘가 핑크에도 들어가도 예쁘고 연보라 톤에 들어가도 예쁘고 피치나 레드 톤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리시안셔스 리시안셔스 핑크 컬러고요. 이게 여름꽃이라서 여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당귀꽃이에요.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이제 아미초랑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당귀는 조금 더 촘촘하고요. 꽃이 자체가 얼굴이 좀 더 크고 살짝 촘촘하고 줄기가 조금 두꺼운 편이고 탄탄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미가 이제 물올림이 조금 어렵고 되게 물내림이 되게 심할 때는 이제 거의 쓰기가 조금 어려운데 당귀는 조금 탄탄한 편이어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썼던 이건 이제 아시죠?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바이올렛 스커트라는 미니장입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중에 이름이 군이라고 하는 유칼립투스인데요. 유칼립투스는 종류가 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파블로라는 그 유칼이랑 요 군이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둘 다 이제 찐득하지 않고 뭐 선도 가벼워서 좀 예쁘고 쓰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군이를 선택을 해봤어요. 군이는 좀 좋은 게요. 약간 은색빛을 살짝 내고 있어요. 완전 초록색이 아니라 조금 오묘한 그 은색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시기가 좋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사용을 했던 꽃들도 있어서 컨디셔닝이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이제 보셨을 때 그린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체에 한 반 정도 아래 부분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줄기 부분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죠. 요거 하나만 더 떼서 이렇게 손으로 떼주시면은 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추명북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잎사귀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큰 잎사귀는 이제 싹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위에 부분은 얼굴이 조금 작고 잎이 좀 작죠. 잎이 좀 작고 이렇게 서로 막 닿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얼굴이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약간 꽃 얼굴이 좀 잘 안 보인다, 방해를 한다 하는 그런 소재들은 이제 떼시는 게 좋아요. 얘는 한 이 정도. 추명국은 지금 밑에 부분을 다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스프레이 타입의 꽃들은 이제 가운데 있는 꽃이 가장 먼저 피고 바깥쪽에 있는 꽃들이 이제 나중에 피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먼저 핀 애들은 사실 거의 잘려져 있어요. 꽃시장에서 이제 구매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이만큼 이렇게 반 잘려져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깨끗하게 잘라서 안 보이도록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초향 같은 경우는 이제 잎사귀를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전체 반 정도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이 유칼립투스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르면은 되게 시원한 향이 나서 되게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리고 또 쉽게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 꽃 손으로 잡는 부분을 이제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겹가지들이 조금 부러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리시안 셔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옆에 큰 잎사귀들은 좀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얘도 잘라서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지금 옆에 겹가지를 잘라 놓을게요. 이 잎사귀 정리는 사실 좀 플로리스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잎을 좀 남겨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조금 많이 제거를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초반에는 지금 제가 꽃을 이제 시작한 지 한 22년 정도 됐거든요. 완전 초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남겨놨었어요. 살짝 남겨놓고 그 꽃다발을 잡으면 이제 얘가 또 쿠션 역할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꽃 사이사이 간격을 약간 벌려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잡으면 좀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풍성하게 잡히기는 해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그 꽃 사이에 이게 너무 막 잎사귀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빼곡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꽃을 하면 할수록 좀 제가 추구하게 된 그 방향이, 꽃은 좀 풍성하지만 그 안에 이제 공기가 흐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면서도 조금씩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잎을 좀 많이 제거하고, 대신에 이제 소재도 같이 쓰니까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잎사귀들이 이제 꽃과 꽃 사이 간격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제 좀 풍성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또 이제 대신에 이제 큰 잎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게 돼서 지금은 장미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큰 잎사귀는 그 다른 꽃 얼굴을 이제 많이 가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얼굴이 약간 가려지게 되면은 되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깔끔하면서도 내추럴하고 또 가벼운 느낌이지만 풍성하게 하고,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살려주면 원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가시들도 다 제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사실 양이 이제 되게 처음에 많이 들어올 때 꽃시장에서 딱 구입을 해오고, 수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꽃들을 1인당 이렇게 다 나누거든요. 그때는 1차 그 컨디셔닝을 해요. 한번 대강 하는 거죠. 그래서 줄기 부분이 이제 너무 가시가 심하면은 학생분들이 다칠 수 있기도 하고, 또 꽃이 이제 나누면서 학생분들한테 이제 도착하기도 전에 좀 시들 수가 있어서 불필요한 아래쪽 부분은 조금 이제 가볍게 하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가시 제거기를 그때는 이제 사용을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꽃다발 잡기 전에 하실 때는 가시 제거기로 하기보다는 이제 가위를 조금 사용해서 하는데, 얘도 이제 장단점이 있죠. 가시 제거기를 사용을 하시면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좀 줄기가 이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럼 벗겨지면 그게 꽃 그 물에 이제 물병에다 꽂았을 때 물에 닿게 되면 상처 부분에 이제 쉽게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 있어서 꽃의 수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최대한 줄기를 이제 상하지 않게 조금 시간은 살짝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위로 상처나지 않게 이제 컨디셔닝 하시는 게 꽃한테는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마디마디가 굉장히 잘 부러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실 때 잎사귀를 아주 조금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으로 뜯으면 이 마디가 좀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위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얇게 아주 작은 잎사귀들은 살짝 이 정도는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큰 거는 다 제거를 하고요. 이런 봉우리 장미를 이제 사용할 때는 조금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줄기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으면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남겨두시면 돼요. 다알리아도 이 마디마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줘요. 배초향은 줄기를 다 나눠서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시고, 불필요한 잎사귀 이것도 다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다발을 만들기 전에 이 컨디셔닝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컨디셔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꽃다발을 이제 잡으면 모양도 일단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요. 그리고 물에 꽂았을 때 이제 잎사귀가 물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굉장히 빨리 시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한테도 안 좋고 모양도 잘 안 잡히고 오래 이제 보실 수도 없죠. 디테일하게 이제 컨디셔닝을 해주셔야 예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들은 이제 꽃을 시장에서 사입해서 오고 이거를 이제 다듬는 시간에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성과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꽃시장에서 이렇게 꽃시장에서 사는 이제 그 도매 가격이랑 꽃다발 가격을 비교하시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줄기 부분에 이제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의 꽃과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와서 정성껏 만들고 조합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시간과 노력이 다 들어간 거를 이제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여기 지금 웨딩드레스 꽃은 요 수술 있는 부분에 아주 작은 잎사귀가 같이 막 붙어 있을 때는 저는 그것도 좀 떼줘요. 얼굴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그러면 꽃도 훨씬 더 예쁘게 잘 보이고 조금 싱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저희 꽃다발은 이제 소중형 다발 마스터 반이 있고 꽃다발 마스터 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에서도 한 번씩은 이제 다루게 되긴 하는데 소중형 다발 같은 경우는 다발 마스터반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사이즈 한 송이부터 시작해서 좀 소형 사이즈에서 이제 중형까지 다 배우실 수 있고 그 꽃다발 마스터반에서는 좀 작은 사이즈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일단 케이라 자체가 조금 고급 그 기술을 고급 테크닉을 많이 이제 전수해 드리고 있어서 너무 난이도가 낮은 그런 디자인들은 사실 조금 이제 묶어서 다른 코스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업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종류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적은 종류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종류가 조금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난이도가 낮은 기본 다발을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소중형 미니 다발 그 마스터반을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꽃다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꽃다발 마스터반 사이즈가 조금 큰 거를 많이 다루는 그 클래스에 이제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설명을 못 드린 게 얘가 케이라라는 장미예요. 제가 이 장미를 보고 예뻐서 이제 케이라로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됐는데 되게 우아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꽃입니다. 장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로맨틱 앤틱이라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얘도 굉장히 풍성한 가든 장미 중에 하나고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조금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형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가운데 이제 기준으로 잡는 꽃은 사실 다 완성을 했을 때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메인꽃보다는 이제 조금 수량이 조금 많이 있는 꽃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채울 수 있는 소재들을 이제 먼저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카네이션이나 리시안셔스를 주로 기준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한 뼘 정도에서 지금 바인딩을 이제 잡아볼게요. 두 번째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제 잡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힘을 완전히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럴 테크닉은 이 얼굴이 왼쪽, 줄기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둘러가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소재들은 계속 섞어가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케이라 꽃다발은 이렇게 되게 얌전한 스타일은 잘 없어요. 높낮이가 거의 없는 이렇게 안정한 그런 형태는 잘 없어서 높낮이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가운데 기준을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넣어주고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같이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해요. 이 꽃다발에서 소재 같은 경우는 가벼운 소재는 한 뼘 정도 엄청 길게 넣어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 기준점을 놓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꽃들을 넣어주시면서 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발은 그냥 기본 라운드 형태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인딩 포인트에서 위에를 잡고 이렇게 뒤를 돌려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또 꽃을 채워볼게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모든 꽃들의 그 꽃 높낮이가 다 다르죠. 이렇게 높낮이를 다 다르게 해서 넣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요 기준점을 계속 보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꽃이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낮아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들어가 보이지만 계속 동그란 모습을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에 꽃을 계속 채워 가시는 거예요. 위에서도 보고 양쪽 옆에서도 보면서 이 동그란 느낌을 균형을 계속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않죠.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앞뒤도 신경 써야 되고 위의 모습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 균형까지 여기가 이제 길면 이 반대쪽도 약간 길게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모양을 이제 잡아줘요. 그리고 잔잔한 꽃과 이제 얼굴이 조금 큰 꽃들을 계속 배합을 종류별로 해가면서 넣어주세요.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꽃을 조금 올리고 약간 주인공이 아닌 꽃들은 조금 내리면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아무래도 장미가 좀 더 이제 메인 소재가 되니까 메인 꽃을 좀 더 길게 해서 돋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손에 이제 힘을 살짝 빼면서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얼굴들이 붓고 높이가 좀 비슷하다 하면 이제 힘을 살짝 빼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아벨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런 휘어진 꽃은 초반에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꽃 사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고든 유카립투스를 이제 먼저 넣고 휘어진 꽃들은 이제 나중에 넣어서 좀 더 라인을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 보라색 배추향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약간 가볍게 위로 좀 올려줄게요. 골고루 색깔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앞뒤로 돌려가면서 부어줘요. 볼 때는 참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꽃다발이에요. 그래서 많이 손으로 이 감이 익혀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컬러감이 이제 잘 배치가 되고 있는지, 모양은 이제 균형 있게 되는지 보면 이제 이 꽃과 꽃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에 막 큰 잎사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답답해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공기가 약간 통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 보이면서도 조금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높낮이를 많이 주고 잎사귀 정리를 잘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린 소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리하신 것보다 이제 딱 넣었을 때 생각보다 여기 부분에 너무 잎사귀가 많이 뭉쳐 있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 이렇게 잡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는 높게 올려주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도록 길게 올려주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넣었는데 얘가 또 좀 답답해 보여요. 그러면 이 잎사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안에 있는 꽃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다 싹 벗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작은 잎사귀들은 좀 남겨주셔도 좋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까지가 제일 좋으시대요. 보면은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꽃다발이 가장 좀 편해요. 제일 그동안 많이 해봤던 게 사실 꽃다발이라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많이 해보일수록 확실히 이제 좀 편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언젠간 딱 다발이 이제 조금 편해진다 하는 그 느낌이 이제 오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조금 더 이제 다발을 좀 좋아하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처리까지 다 했는데 영상이 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줄기 부분을 지금 좀 잘라놨는데요. 다시 한번 묶어서 이제 물처리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묶으실 때 많이 틀어지시는 분들이 일단은 되게 많아서 사실 묶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틀어지는 이유는 내가 잡았던 부분을 이제 묶지 않아서예요. 여기 밑에를 조금 더 아래쪽을 묶으시면 또 꽃들이 좀 모이고 약간 이 위에를 이렇게 묶어도 약간 지금 이렇게만 해도 살짝 모이죠. 그래서 딱 잡은 데를 이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 있는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쫙 넣고 손을 조금 내리신 다음에 꽉 당겨가면서 아주 탄탄하게 이제 묶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묶으실 때 좀 무서워가지고 되게 헐렁하게 묶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완성하고 포장을 했을 때 더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좀 정확한 위치에서 묶으시면 틀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딱 잡았던 데를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밑에 줄기는 최대한 일자로 옆에서 딱 봤을 때 어려우시면 이렇게 줄기를 모아서 완전히 일자가 되게 잘라주셔도 돼요.
여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약간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한 1, 2mm 정도만 더 잘라주시면 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런 데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 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기는 일자로 이제 잘라주시고, 집에서 이제 포장을 다 풀으시고 나서 물에 꽂으실 때는 사선으로 한번 잘라서 물병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세워두셨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이 조금 맞으면 이렇게 딱 쓰고요. 한쪽으로 너무 무거운 꽃들이 뭉치거나 아니면 좀 탄탄하게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스르르 풀리거든요. 그리고 자 고정되지 않고, 그래서 줄기를 좀 일자로 이렇게 딱 잘라서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물 처리를 할 때는 이 줄기가 모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지 않도록 이 줄기의 지금 스파이럴 방향을 이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휴지를 좀 넓게 펼쳐놓고, 이거를 이제 이 바인딩 포인트 아래쪽을 잘 가려주세요. 이렇게 조금 짧은 줄기도 있고 약간 긴 줄기도 있는데, 짧은 줄기에 맞춰서 길이를 자르시면 너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밑에가 1배, 위에 꽃이 한 2배 정도의 비율로, 저는 보통 한 뼘 정도 줄기를 자르고 있어요. 한 뼘 정도 해서 이제 줄기 자르고, 그 짧은 줄기들이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 부분에 이제 휴지로 잘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병에 꽂으실 때도 너무 물을 작게 하시기보다는 이 바인딩 포인트 약간 아래쪽으로 물을 좀 가득 담아서 짧은 줄기도 이제 시들지 않고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이제 비닐에다가 줄기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젖을 수 있도록 물을 아주 약간만 채우는데요. 이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이제 포장할 때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매트 다 쏟아져서 그 포장지가 다 젖을 수 있고, 또 너무 물을 마지막에 이제 넣으시면은 이 옆에 있는 부분에 이제 그 휴지는 적셔지지 않기 때문에 또 아랫부분만 이렇게 물이 있어서 옆에 짧은 줄기들은 또 시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넣으셨을 때 이 휴지가 살짝 젖을 정도로만 물을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조심조심해서 조금씩 부어줄게요. 위에 쪽에다가 이제 부으시면 물이 다 젖죠. 돌려가시면서 아랫부분까지 잘 적셔주세요. 골고루. 그리고 이렇게 물이 좀 무겁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비닐이 처지기 때문에 잘 당겨주셔야 돼요. 완전히 딱 당겨서 이 바인딩 포인트 똑같은 데서 또 묶어줘요. 이렇게 비닐을 착 모아서 테이프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탄탄하게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좀 가셔서 뭐 한 2-3시간 내에 물을 그 물병에 담을 수 있다 하시면은 그냥 이 상태로 포장하고 나서 그 전달을 하셔도 되고요. 좀 오랜 시간 동안 밖에 있어야 된다, 물이 금방 시들까봐 조금 물이 부족해 보인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포장을 다 한 다음에 이 안에 또 물을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포장하기 전에는 이제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물기가 있어도 안 되고요. 깨끗하게 이제 정리해준 상태에서 이제 포장지를 요거는 이제 크래프트지인데 저희 수강생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무늬가 살짝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조금 비슷한 꽃시장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포장지인데, 이건 이제 크래프트지 중에 좀 얇은 편이에요. 50g짜리. 바스락바스락하는 이 종이랑, 그리고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요거는 이제 식물 보호하는 녹화마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예뻐서 얘를 포장지로 가장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는데 되게 내추럴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케이라 패브릭 포장법이 유명한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포장입니다. 얘는 패브릭이라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것도 여러 번 사용한 건데 옆에가 이제 조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잘라서 써볼게요. 이거는 한 2뼘 정도 해서 세 장을 잘라볼게요. 같은 사이즈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롤로 말려져 있는데 2뼘 정도를 잘랐어요. 이거를 먼저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은 좀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끝자갈을 놓고요. 이 바인딩 포인트 있는 부분에다가 딱 갖다 놔요. 그래서 이 포장지가 꽃을 너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한번 바인딩 와이어를 좀 사용해서 그다음에 종이를 약간 비스듬하게 놓아서 밑에 부분을 넣고, 이 바인딩 포인트에서 항상 모든 이 묶는 지점이 다 바인딩 포인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포장하면서 계속 점점점 내려오거나 더 위로 이제 묶으시면 또 원래 만든 꽃보다 이제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항상 바인딩 포인트에서 주름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으로 말아서 이렇게 뒤에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부드러운 포장지를 사용을 해서, 요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한번 더 감아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부분을 이렇게 웨이브가 질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훨씬 예쁘죠. 또 안으로 말아서 이 종이 포장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 번 하시면 모양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잘 하셔야 돼서 부드러운 포장지로, 부직포 같은 포장지로 여러 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크래프트지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워낙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서 크래프트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줄기 부분을 또 이제 감아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가려다가
볼륨감 있게 넣어주시면 완성하고 나니 밤이 돼가지고 좀 깜깜해졌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완성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